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목 세일즈 최영돈 멘토입니다. 자, 그럼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오늘도 저와 함께 20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시황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요, 현 시간부로 시장이 조금씩 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 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다소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대로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현 시간부로 4.58포인트 상승한 2008.28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요, 마이너스 1.3포인트 하락한 686.99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차트로 좀 들어와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떤가요? 자,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요, 플러스 이제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플러스 0.2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제가 항상 좀 말씀 좀 드릴 때, 어제째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1950포인트에서 2000, 현 시간부로 10포인트까지 좀 올라갔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스토캐스틱 자체가 지금 과매수 영역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GDP 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이전치가 1.5%인데 시장에서 예상치가 2%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좀 충격파를 좀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충격파를 많이 좀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또 내일은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당히 시장에서 우호적인 모습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연출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흥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20일선에 딱 맞물려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찾기 위해서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감은 있지만 여전히 좀 오리무중에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1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전 저점입니다. 직전 저점 자체가 66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좀 700포인트까지 좀 올라오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합리화품 자체가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아니면 또는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 공간들을 다른 종목군들이 좀 채워주기에는 그 무게감 자체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에 대한 고점 부분들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과매수 영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어제서부터는 좀 조심하자, 또는 시장이 되게 심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좀 가장 핵심적인 업종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일 텐데요. 일단은 전기차하고 디스플레이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군계 1학이죠. 예, 보시게 되면 오늘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5년도 2월달 고점입니다. 36,750원을 고점으로 진행을 했었던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지금 위에 위치해 있는 어떻습니까? 24,000원, 24,000원대에 대한 고점 부근들을 과연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돌파를 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고퍼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저 PBR에 대한 움직임들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렵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시장이 막 올라가 있었을 때는 고퍼고 저퍼고 뭐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정에 대한 내용들 또는 조정에 대한 기운들이 좀 느껴진다고 하게 되면 고퍼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희 포트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죠.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내주면서 오늘 마이너스 0.39%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들 상당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2.8%대의 강한 상승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한 축을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기차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작은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은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오늘자의 뉴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2,400원대까지 직진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다 주춤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적정 수준에 대한 조정 흐름들, 그리고 짧은 단봉들을 통해서 급등하기 위한 초기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10% 이상의 상승 흐름들, 현재 차익성 물량 좀 많으면서 음봉으로 전환시키고는 있지만 일단은 21선 갭상승을 발생시키고 나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들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들 막판까지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업종에 대한 테마적인 흐름들, 그리고 업종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순환매 관점으로 돌고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9월 18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SKC 좀 아쉽네요. 마이너스 6.8%의 약세 흐름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율촌화학 12,350원입니다.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1.6%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자, 10월 29일날 매수한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 11만 7천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0.7%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11월 5일날 매수한 종목이네요. 삼성 SDI 플러스 14.5%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12일 날 매수한 종목입니다. 부광약품 26,700원,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2.8%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17일 날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 105,400원이네요. 플러스 1.3%의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매수한 종목이네요. 메디아나 22,100원입니다. 마이너스 0.7%의 약보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봤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다소 좀 기대를 가지면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대한 순환매에 좀 끼지 못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종목 AS 하나하나씩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에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C. 지겹습니다. 예, SKC. 상당히 좀 지겨운 종목인데요. 자, 오늘 징글징글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항상 SKC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추세에 대한 확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 또는 라인대를 벗어나고 나서는 이 라인대 위로 올라서기에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단기 저점입니다. 뭐 캔들 자체가 현 구간에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36,000원대 초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이드를 좀 기는 모습들, 박스권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져가 보면서 대응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미국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SKC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면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43,000원대까지도 잡아봤는데 지금과 같이 하락 추세
또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 라인으로 성격을 좀 유지를 해줬었던 이러한 라인들 자체가 벗어났었을 때는 기존의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제가 이 종목 세일즈를 통해서 SKC에 대한 다시 한번 분석적인 모습들 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정 수준에 대한 차익 물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잘라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 종목 현재 보여주고 있는 약세 흐름들 또는 강보합권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율촌화학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율촌화학 지금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져가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2,200원입니다. 이 종목, 일단 현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수가가 12,350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150원 정도가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자기가 할 일은 다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매매를 해놓고 시장에 대한 충격파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조정 흐름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말 때는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율촌화학을 뭐 지지분재된 종목을 가져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현금량을 좀 늘려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성격으로 이 율촌화학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2,200원입니다. 이 12,200원의 종목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좀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원대를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거를 일봉상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오늘자에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같은 경우 직전 고점에 대한 가격대는 맞춰줬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폭들도 예측이 되겠지만, 향후 SK이노베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 그리고 유가에 대한 가격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스프레드에 대한 확장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단기 순익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목표치를 조금 더 1단계, 한 단계 더 상향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저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목표치를 좀 높이셔가지고 조금 더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십시오라는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매수했던 시기가 10월 달 말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11만 7천원입니다. 11만 7천원 이후로 주가가 일정 수준 조정이 나왔어요. 일정 수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입니다. 직전 저점.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된 그리고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막 뛰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이렇게 매매함에도 불구하고 14%가 넘는 좋은 수익률을 수익적인 관점에서 수익적인 매매 전략에서 얻어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 굉장히 좀 잘 믿으셔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아직까지 목표치까지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만족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광약품은 제가 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부광약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광약품 현시간부로 마이너스 1.34입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부광약품이 가지고 있는, 향후 이제 노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신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동화합이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눌림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끼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1.33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평이겠죠. 이평 라인 자체가, 120원 이평 라인 자체가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군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정리를 하고 향후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현금량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부광약품에 대해서는 26,700원, 현재 구간이 25,950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52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시금부로 잘라가지고요. 저희가 현금량을 좀 늘려놓는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이 종목 우리 포트에서 제외됐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을 한번 좀 볼게요. 메디아나라는 종목인데요. 메디아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마이너스 1.86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아나가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포트에 대한 분산 또는 이제 포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약 업종, 그 다음에 전기차 업종, 그 다음에 정유 업종,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아까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메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은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뛰어 올른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AS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목 두 종목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한 종목 SK이노베이션 목표가 터치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 이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우상향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의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추천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고지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입니다. LG생명과학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차분하게 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시게 되면은요. LG생명과학, LG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들. LG생명과학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들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좀 익히 들으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합니다, 저거 합니다, 이거보다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생명과학의 주주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LG가 31%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민연금이 10%대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가지고 있다, 또는 안정적인 주주 현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금도 사실은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주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내 기관에 비해서는 좀 매매에 대한 경력 자체 또는 매매에 대한 보유 기간 자체가 상당히 좀 긴 투자자 쪽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10%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LG생명이 가지고 있는 업종의 대표성을 좀 대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만큼 안정적인 주주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LG생명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본업에 대한 성장성들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빵빵빵빵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입니다. LG생명과학. LG생명과학에 대한 이제 본 영업이익 현황 및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죠. 한미약품이 올랐나요, 여러분들? 신약과 관련입니다. 신약을 판매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술 수출료죠.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이 나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과 같은 유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업종 내의 2등주 또는 1등주의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본 영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R&D 투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기술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마일스톤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한미약품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기술료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비중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R&D 투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매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자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사실은 흔치가 않습니다.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본 영업이익, 그리고 R&D 투자, 그리고 기술료에 대한 유입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을 수 있는 예측들이 잡힌다는 얘기죠. 2014년도 순이익이 마이너스권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가 순이익이 플러스 흑자전환되는 첫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도에 대한 예측치들도 마찬가지로 신약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죠. 자,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의약품. 예, 이쪽에 대한 포커스, 이쪽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이 돼야지만 LG생명과학에 대한 성장성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LG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종, 바이오 제품에 대한 얘기들일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사질환 치료제인 제미글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보시게 되면 이부아루라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유럽, 신흥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비중 자체 또는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성이 2015년도뿐만 아니고 2016년도까지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LG생명과학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상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이 삼상으로 다
다 진입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제품화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LG생명과학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짧고 굵게 좀 말씀드렸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전력 그리고 매수가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요 67,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만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자체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6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만 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생명과학이 61,700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또는 시간이 장마감이 진행될수록 음봉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제자의 장대 양봉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흐름들 상당히 공적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LG생명과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약업종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대마불사라는 관점으로 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와 유사하게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LG생명과학에 대한 움직임들은 양봉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소폭의 조정이 나올 때 음봉을 보여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은 고점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고점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9만원이라는 높은 가격대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뭐 늘상 하는 겁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증시 Y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채용동과 함께하는 종목 세일즈 이 어떤 결과 나올지 기대 한번 주시고요. 수익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